네, 취업을 부탁해 2부 순서 이어가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와 함께 하실 분들 소개할게요. 취향 저격수 양상국형, 취업 컨설턴트 홍기찬 쌤, 빅데이터 전문가 전민기 쌤, 캠퍼스 특파원 박은송 학생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지금 상반기 공채가 진행 중인데 지금 취업 준비를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은송 학생? 명절부터 이 공채가 뜨는 바람에 계속 네. 못 쉬고 꾸준히 준비를 하고 있는데 네. 최종까지 가기 위해서 필기 공부를 좀 열심히 해야 하지 않을까 싶어서 네. 시사 상식을 많이 공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잘 됐네요. 저희가 이제 새로운 상식 네. 퀴즈들이 생겼거든요. 네, 오늘 또- 은송 학생이 뭐 다 맞추겠네요. 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 기다리고 계세요. 저 자신감 좋아요. 네, 자, 취업을 부탁해 오늘의 기업을 알아보기 전에 취준생이 알아야 할 시사상식 퀴즈 먼저 풀어보겠습니다. 보민 씨, 방법 한 번만 더 알려주시겠어요? 네. 자, 먼저 그날의 문제 출제자가 선정이 되면요. 퀴즈를 내주시고요. 나머지 출연자는 정답을 외친 후에 문제를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단, 캠퍼스 특파원과 상국이 형에게 우선권이 있다는 것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출제자는 누군가요? 자, 저희 조연실이 또 전세. 전세 당첨되셨습니다. 첫 번째 문제 내보겠습니다. 예. 국세 하나로 수출이나 수입되는 화물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이 있는데요. 이것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자, 먼저 캠퍼스 특파원 은송 학생. 관세 정답입니다. 왜 이렇게 잘들 맞히죠? 지난 시간에도. 네. 아 잘했어. 큰일 날 뻔. 아 몰랐어. 아 근데 이게 듣자마자 알았는데 야 근데 바로 했어 몰랐어. 네. 은송 학생 요새 진짜 실사 그러니까요. 많이 하고 있나 봐요. 아, 역시. 네, 신문을 읽는 게 좀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네. 설명 좀 해주시죠. 국세도 못 알아들었어. 설마요, 설마. 너무 무시한다 진짜 이거. 정확해. 설명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관세는 이제 영역을 통해서 수출, 수입되거나 통관되는 화물에 대해서 부과되는 세금이고요. 네. 뭐 수출세, 수입세, 통관세 이렇게 세 종류가 있는데 현재 우리나라에는 수입세만 있다라고 합니다. 자, 이번 문제는 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2번 도전. 네, 두 번째 문제 들어가겠습니다. 미국의 법령 중 무역확대법 232조에 해당하는 조치로 국가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될 경우 관세 부과나 수입량 제한 등을 통해 수입을 규제할 수 있도록 규제하는 걸 무엇이라고 할까요? 아 이거 이번에 트럼프가 한 건데. 아, 또 알고 있나요? 오, 은송 학생. 아, 정답은? 은송 학생은 좀 마지막에 해볼까요, 그럼? 양상국 씨부터 가보면 어떨까요? 근데 이게 이슈긴 하거든요. 아 그러니까. 지금 뭐 철강이랑 뭐 이런 것들을 올린다고 해서. 5글자입니다. 영어고요. 처음에 야구 용어인데요. 아웃 말고 요걸로 시작이 되죠. 이렇게. 세이프 카드. 야너 몰랐지? 저 몰랐어요. 몰랐어. 저 야구도 몰라서. 세정이 몰랐어. 전 야구도 세이프하고 몰라서. 감이 왔어요. 세이프 그렇죠. 감이. 예. 아, 가르쳐줬어도 모르는 사람 몰랐어요. 그렇습니다. 양상국 씨 의외로 시사상식이 좀 강하다라는 걸 알게 됐는데. 대박입니다. 야구발 대박. 아닌가요, 야구발? 아니. 미국 그제 트럼프 이번에 관심이 좀 있었어. 네. 전 5글자에서 한미 FTA인 줄 알았는데. 어우, 세상에나. 예. 아니군요. 이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태양광 패널하고 세탁기 수입에 세이프가드를 발동을 했고요. 최근 네. 외신을 봤더니 미 상무부가 철강 알루미늄에 대한 높은 관세 또는 할당 부과를 제한하는 무역확장법 232조 보고서를 공개했다라고 합니다. 이 시사 문제 분명히 어딘가에서 한 번은 나오지 않을까 싶네요. 그래서 예. WTO에 지금 제소를 준비 중이거든요. 근데 우리 진짜 꼬기 형님이 많이 달라 보입니다. 진짜 달라 네, 보여요. 달라 보이고 이제 많이 기댈 수 있을 것 네. 같아요. 근데 문제를 낼 땐 몰랐는데 맞추려니까 되게 재밌네요. 이거 맞추면 멋있네요. 그 맛에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홍쌤에게 좀 질문을 하나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국제 문제에 대한 식견을 넓히려면 학생들이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신문을 여러분들 당연히 보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치면을 너무 많이 좀 보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기업에 계신 분들은 이런 국제면, 그다음에 경제면 여기가 중요하니까요. 여기를 좀 중점적으로 보고요. 신문 기사를 보실 때 상계 관세가 어떻다, CF 가드가 어떻다 이것만 보지 말고 그 해석해 놓은 칼럼이라든가 그 사설들을 보면.
해당 이슈가 우리나라의 어떤 기업에 어떤 산업에 영향을 미칠 거다 이런 의견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관련 기사들을 따로 또 검색을 해서 스크랩의 양을 좀 넓히는 거죠. 그리고 특별히 내가 지원하는 업종과 지금 현재 이슈가 바로 직통이 된다고 하면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 식견 이 부분을 좀 정리를 하고 가시는 거.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꼭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진중하게 봐야 한다는 거 명심하겠습니다. 자, 취업 준비 퀴즈 풀어봤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의 기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기업은 국내 중견 건설업체인 호반건설입니다. 1989년 김상열 회장이 광주광역시에 창업을 했고요. 임대사업으로 기반을 다진 후 2005년 본격적인 수도권 사업에 진출했습니다. 주택 브랜드인 호반 베르디움을 시작으로 건설업을 시작해 창업 28년 만에 시공 능력 평가 13위, 자산 총액 7조 원을 넘겨 대기업 집단을까지 진출하는 등 급성장을 해왔습니다. 주택 시공업계 강자, 주목받는 건설회사로 금융투자, 스카이밸리와 퍼시픽 랜드 등의 복합 쇼핑몰, KBC 광주방송 등 사업 분야도 점차 확대하고 있습니다. 네, 이 베르디움 아까 말씀하셨는데 베르디움은 뭔가 많이 들어봤었고 네. 이 호반건설이 대우건설을 인수합병한 걸로 저는 스치다가 본 적이 있었거든요. 오, 네. 그래서 그걸로 좀 기억을 하는데 우리 은송 학생은 호반건설에 대해서 알고 계신 게 있나요? 호반의 도시하면 춘천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춘천에서 그래요? 만든 그런 건설업체인 줄 알았는데 네. 광주라니까 되게 신기하네요. 본사는 아마 거기 그 서초구에 있을 겁니다. 어떻게 아세요? 뭔가 혹시 스치면서 수입업들이 다니시나요? 아니 그건 아닙니다. 네. 제 집이 서초구라서. 네, 그렇군요. 우리 꾸기 형님도 혹시 호반건설 알고 계세요? 아, 근데 저도 생각보다 호반 건설을 많이 들어보지는 않았어요. 저는 이제 차라리 호박 나이트를 많이 들어봤지. 호반 건설은 네. 조금 이제 들어는 봤는데 정확히는 잘 모릅니다. 부킹 많이 하시나요? 구하러 갔지. 알겠습니다. 아, 이 형 좋아하네, 오랜만에. 오랜만에 이 형 좋아. 자, 그러면 이 호반건설에 대한 빅데이터부터 한번 네. 알아볼게요. 호반건설에 대한 언급량 8,493건 정도 네, 언급이 됐습니다. 작네요. 만 건이 채 안 되는 수치고요. 연관을 보더라도 거의 이제 뉴스와 연결돼서 좀 많이 나온 것 같아요. 아까 대우건설 인수 말씀하셨는데 대우건설이나 인수 이런 키워드 볼 수가 있고요. 그 외에는 뭐 분양이라든지 아파트 매각, 그 이후에는 베르디움이라는 네. 단어 볼 수가 있고요. 뭐 주택 건설 사업, 해외, KLPGA 가끔 이제 주간 대회를 한다든지 선수들을 또 협찬을 하고 있기 때문에 KLPGA까지 예, 이렇게 키워드가 나왔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홍쌤 채용은 어떻게 진행될까요? 호반건설? 호반건설이 최근에 이슈가 됐던 건 대우건설 M&A 건인데 결국 성사되진 않았죠. 근데 우리가 이걸 보아뱀 이펙트라고 경제에서 얘기를 하는데요. 나보다 덩치가 더 큰 기업을 집어삼키려는 실제로 대우건설보다 호반건설 훨씬 더 사이즈는 작거든요. 근데 이런 경제 상황들이 많이 펼쳐지고 그럼 이제 이슈가 돼요. 근데 그만큼 호반건설 요즘 업황이 좋고 투자를 많이 하고 실적이 좋다는 거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최근에 18년 상반기 호반그룹 경력사원 공개 채용이 있었는데요. 미래 투자를 좀 활성화시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경력 채용이 제가 일일이 다 열거 할 수 없을 만큼이나 직무의 종류가 다 다양해요. 그러니까 뭐 기획, 비서에서부터 외주, 기술 영업, 전기, 그다음에 사회공헌국에서도 하나, 그 아비뉴프랑 이거 판교에도 있고 임대사업하는 사업자고요. 그다음에 스카이밸리라는 골프장 사업 여기서도 이제 경력사원 채용이 또 열렸고 또 퍼시픽랜드 이게 제주도에 있죠. 여기도 이제 한 5가지 직무로 채용이 열렸기 때문에 경력 채용이 이렇게 많았다는 건 결국 신입 채용도 덩달아서 같이 좀 많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추측이 됩니다. 네. 네. 자, 이번엔 떠도는 한간의 소문 확인해 봐야겠죠? 상국이 형. 네, 호반건설은 빚내지 않는다고 카더라. 카더라. 네, 대부분 우리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뭐 어음이나 뭐 투자나 뭐 외부 자금들을 많이 좀 떠안고 약간 기업 활동을 많이 하는데 네. 호반건설은 절대로 빚을 내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럼 이거는 기업이 좀 이렇게 운영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빚을 내지 않는다. 그러니까 건설업이 이제 그럴 때가 많은데 호반 같은 경우에는 창업주 그 김상열 회장이 내실 경영을 강조해서 90% 분양 원칙을 갖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누적 분양률이 90%가 넘지 않으면 더 이상의 신규 분양을 안 한다. 그래서 분양 리스크를 최소화시켜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건설사들이 이제 기업 신용도라든가 어음 발행 이런 것들을 많이 하는데 실제로 어음 발행도 하고 있지 않다고 해요. 그래서 건설업계 중에 유일하게 재무 건전성을 확보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런 좀 정도 경영이 최근에 좀 좋은 실적과 이어지는 것이 아닐까 그렇게 추측됩니다. 그럼 호반건설 여긴 또 연봉이 한 어느 정도 됩니까? 네, 평균 연봉이 4,615만 원이고요. 사원 3,741만 원, 대리 4,176만 원, 과장 4,596만 원, 차장 5,418만 원, 부장 7,565만 원. 자플래닛에서 2018년 2월에 제공한 자료고요. 회사의 성장에 비해서 좀 연봉이 적다라는 후문이 있는데 네. 제가 보니까 부장 이상급은 돼야 다른 건설사와 이제 연봉이 어느 정도 좀 맞아가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네. 그러면 호반 건설에 입사를 하려면 어떤 스펙이 필요할까요? 뭐 신입 채용이 그렇게 활성화되어 있지는 않았었는데 제 예전 학생 중에 한 학생이고 지방 사립대 출신이고요. 전공은 이제 전기공학이에요. 그리고 학점은 뭐 3점 후반대, 토익은 800 초반, 그리고 스피킹은 좀 낮아서 5급 정도 보유를 하고 있었고 이 친구는 전기기사하고 전기공사 기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있었고요. 그다음에 그린에너지 아이디어 경진대에 한번 나갔었는데 결국 건설업도 요즘은 이제 친환경 에너지라든가 에너지 효율 같은 걸 높이기 위해서 건설업 내부적인 개발 활동들이 이루어지고 기술들이 추진되는데 그 부분과 좀 직통될 만한 프로젝트들을 갖고 있어서 취업이 좀 용이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대생들도 프로젝트 같은 걸 할 때 학점보다는 좀 내가 원하는 산업에서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들에 의거하여 프로젝트를 선정하고 열심히 도전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번엔 기업에 대해 좀 더 깊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핫한 키워드로 기업을 저격해보는 시간이죠. 상국이요. 네, 키워드를 통해서 기업을 저격하도록 하겠습니다. 꼭의 해시태그! 첫 번째 해시태그입니다. 짜잔! 샵 청년 기업, 샵 거꾸로 전략입니다. 우리 호반건설이 급성장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원인은 우리 창업주인 우리 김상열 회장의 획기적인 경영 마인드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남들과 다른 걸 넘어서서 오히려 조금 거꾸로 하는 그런 전략을 구사했다고 합니다. 거꾸로 전략이 뭔가요, 전쌤? 그러니까 이제 거꾸로 할 수 있다라는 건 아까 홍 쌤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내실 경영을 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고요. 예. 그러니까 1998년에 외환 위기 IMF가 닥쳐왔을 때 이 급성장하는 기회를 맞습니다. 다른 기업들은 다 휘청거릴 때잖아요. 여기서 이제 거꾸로 전략을 쓰게 되는데 IMF 때문에 당시 대부분의 기업들이 현금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각종 부동산을 헐값에 내놓게 돼요. 현금이 필요하니까. 근데 현금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헐값에 매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 축적한 현금으로 헐값에 나온 알짜 부지를 사들여서 이 호반 리젠시빌이라는 아파트를 짓고 분양에 성공하게 됐죠. 이 계열사를 동원해서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다수의 택지기구를 또 사들이면서 공공택지 사업에 주력해서 급성장하기 시작하는데 다들 이제 몸집 불리기에 혈안이 돼 있을 때 내실을 다지면서 현금을 확보해 두고 이런 것들이 다 이런 힘이 되어서 이 IMF 때 땅을 좀 많이 샀던 게 지금 회사의 어떤 사세를 키우는데 큰 도움이 됐다는 그 후문입니다. 네. 이렇게 김상열 회장이 이렇게 과감할 수 있었던 계기가 궁금한데요. 그런 패기는 어디서 나온 걸까요, 홍쌤? 요즘 뭐 스타트업 창업도 많아지고 있는데 호반도 이제 과거의 건설 스타트업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실제로 이 창업주 김상열 회장도 89년도에 전라남도 광주에서 자본금 1억 원으로 세운 회사거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규모가 굉장히 컸던 건 아니고 그다음에 설립될 당시 김 회장의 나이가 이제 28세였다고 해요. 그리고 그 당시 종업원이 한 5명 정도. 그러니까 소자본으로 이제 창업이 이루어졌고 그러다 보니까 좀 적극적인 도전가 정신을 갖고 기업가 정신을 갖고 사업을 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측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해시태그도 볼까요? 네, 다음 해시태그 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짜잔. 샵 집 팔고 쌀 주고 샵 보호는 확실히입니다. 오. 호반건설이 90% 이상 분양이 원칙이라고 했었는데요. 네. 그만큼 분양이 잘 되면 인사도 확실하게 해준다고 합니다. 그 대상은 분양지 주변의 동네라고 하는데 기업의 이윤을 환원한다는 의미로 아예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이런 식으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사회공헌 프로그램 이런 거 지금 어떤 식으로 하는 건가요, 전쌤? 그러니까 이제 대기업들의 사회공헌은 뭐 선택이 아니라 필수인 것 같아요. 뭐 예. 다들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진심으로 하는지 아닌지는 뭐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이 호반건설 같은 경우는 임직원 봉사단이 있습니다. 호반 사랑 나눔이라고 해서 2009년부터 뭐 소외 계층이라든지 환경 그 정화 활동이라든지 뭐 문화재 지킴이 다양한 분야에서 매월 찾아가는 봉사 활동을 매달
바꿔가면서 이렇게 하고 있고요. 아까 쌀 이야기 했는데 네. 사랑의 쌀을 나눕니다. 그러니까 변본주택 개관 시 축하 화환 대신에 이 쌀을 받아가지고 이걸 주변 사람들에게 좀 나눠주는 건데 그동안 이제 전달한 사랑의 쌀이 총 한 9천여 포대 될 정도로 네, 화환을 받는 걸 거부하고 차라리 그 돈으로 쌀을 줘서 이웃들에게 나눠주는 활동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사회주택 건축 후원 협약을 이 한국 헤비타트하고 체결을 하고서 사회주택 건축비 18억 원을 또 후원을 했습니다. 요즘 네. 워낙 젊은 사람들 집 구하기 힘들다 보니까 이런 사회주택도 만드는 데 나서고 있고요. 문화재 같은 경우도 뭐 2015년에는 남한산성 그 세계유산센터하고 세계유산 남한산성 보존 업무 협약 맺고 뭐 여러 가지 이런 다양한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기업이 그 이미지나 실적을 위해서 홍보나 마케팅을 하는데 이런 식의 사회 공헌은 좀 특별한 홍보 없이도 그 이미지가 굉장히 메이킹이 잘 될 것 같은데 어떨까요, 홍쌤? 그러니까 저는 그 전략적인 또 의사결정이 아닐까 싶어요. 요즘 뭐 부실 시공이다 뭐 이런 이슈들 때문에 건설사 자체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도 팽배해지고 있는데 우리 중견건설사 호반은 그렇지 않다 이런 이미지도 보여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파트가 새로 시공이 되고 재건축이 되다 보면 혜택을 보는 사람들도 있지만 피해를 보는 사람들도 있고 토지 보상 문제 뭐 이런 부분에서 곳곳에서 지역에 노이즈가 생기는데 그런 부분들 좀 완화시키는 거겠죠. 그러다 보면 나중에 시공 이후에도 그 아파트에 대한 인식이라든가 브랜드 이미지가 좋아지게 되고 그러면 호반이 갖고 있는 아파트 브랜드 가치가 올라가게 되면 다음 시공에 있어서도 더 좋은 고객들이 많이 몰릴 수가 있고요. 그래서 사회공헌활동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기업은 사회공헌활동을 할 거예요. 이제는 다 하고 있고요. 근데 중요한 건 이 사회공헌활동이 얼마나 매스컴에 더 많이 회자가 될 것이고 고객들에게 또 각인이 될 것이고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CSR 활동도 이 효율성이 굉장히 중요하고 다른 회사들과의 차별성이 더 중요하다. 이 두 부분에 좀 초점을 보고 뉴스들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회공헌의 중요성을 좀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실제 면접 상황을 재현해보는 시간인데요. 먼저 PT 면접부터 해보겠습니다. 10년 후 이 기업은 뭐 이렇게 될 것이다 라는 주제로 우리 학생이 프레젠테이션을 할 건데요. 호반건설의 10년 후 우리 은송 학생 준비되셨나요? 네, 또 보여드려야죠. 네, 시작해주세요. 떠나자 동해 바다로. 네, 10년 후에 이 호반건설이 이 건설 업계의 고래가 되지 않을까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얼마 전에 이 고래를 뱉어낸 새우라는 기사 혹시 보셨나요? 아니요. 그 대우건설 인수를 포기한 이 호반건설에 관련한 기사인데요. 여기서 새우는 지금 우리 호반건설을 의미하고요. 또 고래는 대우건설인 대형 건설 네. 업계를 말합니다. 저는 10년 후에 이 고래만큼 큰 호반건설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두 가지 과제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신규 사업을 발굴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호반건설의 매출을 보면 90%가 주택 사업에 집중돼 있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최근에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규제를 하기도 하면서 이 부동산 시장이 안정적이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호반건설이 현재 인수하고 있는 레저 사업 분야 등으로 더 진출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강남권 진출이 있습니다. 이제 호남 지역을 바탕으로 전국권까지 호반건설이 진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강남권 진출은 실패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이 미래 신도시 같이 강남 3구 같은 곳에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들었고 또 대우건설 인수 의향을 보여주면서 자신들의 고급화 이미지 전략을 추구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따라서 더욱 이런 고급화 이미지를 계속 지속해 나간다면 10년 후에는 호반건설도 대형 건설 업계가 될 수 있지 않을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혹시 네. 질문 일단 수고 많았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야. 자, 질문들 혹시 있으신가요? 네. 우리 꼬기 형? 자, 그럼 이게 호반건설이 지금 90%가 우리가 아파트 사업이나 뭐 이쪽으로 많이 진출돼 있다고 했었는데 그 뭐 어떤 쪽으로 앞으로 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까?
레저와 관광 쪽을 네. 더 발달시켜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제주에 리조트를 인수했다고 이미 들었고 예. 또 충청권에 올해 리솜 리조트라고 인수를 할 계획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만큼 호반 건설이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레저 쪽을 더 넓혀서 아예 관광 사업의 한 분야로 호반의 이름이 들어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좀 새로운 신규 사업을 했으면 좋겠는 그런 아이디어가 있나요, 혹시? 지금 현재 방송국을 두고 네.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엔터테인먼트를 더 세워도 괜찮지 않을까 새로운 싶습니다. 신규 사업으로. 네. 전 선생님, PT 어떻게 보셨나요? 열심히 준비해 주셨는데 네. 좀 지루했습니다. 이게 어떤 뉴스의 짜깁기 같은 느낌이 없지 않아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그동안 나왔던 정보나 뉴스를 열심히 공부해서 그것을 좀 전달한 거에 좀 지나지 않는 것 같고요. 톡톡 튀는 아이디어라든지 좀 귀를 사로잡을 만한 본인만의 어떤 생각 같은 것들이 좀 더 녹아 있었으면 하는 좀 아쉬움이 있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래도 이제 앞에 노래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집중은 잘 갔던 것 같습니다. 네. 자, 홍쌤께서는 어떻게 보셨나요? 그 아까 뭐 리조트, 레저 그리고 미디어 산업 실제로 그런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예. 그러니까 호반건설이 대우건설을 M&A 한다고 발표가 났을 때 저도 놀라고 수많은 경제권에 있는 사람들이 놀랐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호반건설의 비전이 레저나 리조트 쪽에 있다라고 하면 대우건설 인수는 추진이 안 됐겠죠. 그러니까 지금 회사 자체적으로 보고 있는 건 건설업 본연의 경쟁력을 이제 높이는 거죠. 중요한 건 이제 메이저 건설사로 거듭나기 위해서 주택 사업에서 플랜트 산업이라든가 SOC 산업으로서의 확대, 그리고 이제 해외 시장 진출, 뭐 이 두 부분이 이제 가장 이 회사가 생각하고 있는 비전이 될 거고요. 근본 A는 무산이 됐지만 내실을 다져서 분명 그런 도전이 또 이루어질 거예요. 그래서 유출을 좀 다른 관점으로 좀 접근해 보면 건설사 본연의 직업관과 더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번에는 제 차례입니다. 취업에 대해서 1도 모르는 초보 취준생들을 대신해서 물어드리는 취업 기초 학습 시간입니다. 첫 번째 질문, 이 질문은 이제 홍쌤께 여쭤보고 싶은데요. 이제 임원 면접이 있잖아요. 이런 면접 상황에서 반대로 임원에게 질문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꼭 해선 안 될 말이 있다면 어떤 주제들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질문하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기업 분석을 열심히 하면 질문할 거리가 생겨요. 저는 삼성전자가 차량용 반도체 시장에 진출하는 부분이 아주 인상적이었고 아우디에도 칩이 제공된다고 들었다. 그런데 이 칩의 종류나 가짓수가 앞으로 어떻게 발전할 것이며 모듈 단계까지 발전하겠다는 그런 내부 계획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뭐 이렇게 물어보면 면접관 입장에서는 이 친구 공부 열심히 하고 왔네? 이렇게 좀 코드를 맞출 수 있죠. 그런데 이걸 너무 또 과하게 해가지고 그건 LG한테 밀리는 것 같은데 그건 왜 그런 겁니까? 뭐 이렇게 얘기하면 그건 좀 와닿지 않겠죠. 그러니까 기업 분석하다가 여러분들이 찾아지지 않았던 그런 부분들을 좀 활용해 보면 좋은 질문거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질문 감사하고요. 예. 자, 이번에는 실전 면접 두 번째 기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국이요. 네, 우리 호반건설의 기출 문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층간소음이 요즘에 뭐 사회적 이슈인데 어떻게 해결 방법이 있을까요? 층간 소음이 스트레스를 많이 주는 문제이기 때문에 제3자가 개입을 해서 해결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소음 방지 매트를 의무화하거나 아니면 소음을 신고할 수 있는 센터를 만들어서 이 의견 조율을 대신 해줄 수 있는 제3자를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건설사 입장에서는 부담이 되기도 하고 또 어찌 보면 기회가 되기도 할 것 같아요. 층간소음이 이제 단순히 우리가 치부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사회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아파트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없더라. 라고 입소문을 누군가 이제 처음 내게 되면 저는 어찌 보면 뭐 요즘 아파트에서 여러 가지 서비스를 하잖아요. 네. 뭐 조식을 제공하는 아파트도 있고 세탁 서비스를 제공하는 아파트들도 있고. 근데 저는 층간소음 문제를 정말 획기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시공공법을 개발한 그런 뭐 건설사가 나온다고 하면 오히려 최고의 서비스가 되지 않을까. 서로 간에 좀 우리 사회 문제 해결하는 부분이 되겠죠. 그러니까 살아가는 방식 그리고 이제 갈등을 해결하는 방식이 문제가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 뭐 법제화시킬 수 있는 부분들도 있지만 문화적으로 이 부분을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아까 은송 학생이 얘기했던 제3자의 어떤 해결 뭐 그런 프로세스는 전 나쁘지 않았던 답변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호반의 인재상에서 자신과 가장 좀 부합하는 게 있다면 뭡니까?
저는 열정적인 인재를 선택하고 싶은데요. 저는 대학 생활을 하면서 관심 있는 분야에 도전을 많이 했습니다. 그 일례로 삼성전자 대학생 기자단으로 활동을 했었는데요. 기억에 남는 취재가 있다면 이제 폭염주의보가 뜬 한 여름에 제가 수원 삼성 디지털 시티에 방문을 해서 취재를 했는데 그때 날씨가 너무 더워서 카메라가 꺼져 버렸습니다. 그런데도 이제 제가 학생이어서 저를 좀 좋게 봐주시는 직원분들 덕분에 무사히 취재를 마치고 나올 수 있었는데요. 그만큼 열정적으로 항상 도전하는 인재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윤소 학생 그러면 삼성전자에도 관심이 많았던 것 같은데 삼성전자는 지원 안 하셨어요? 삼성전자에도 지원을 했습니다. 잘 안 됐나 보죠? 네, 잘 안 됐기 때문에 다시 그래서 우리 호반 도전하기 건설에 위해서 호반 건설에 온 거고요. 근데 삼성전자에 떨어져서 플랜 B로 호반 건설에 왔다고 오해는 하지 말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취준생 입장에서는 이 회사 하나하나가 모두 다 소중한 기업이기 때문에 호반 건설도 저에게 굉장히 소중한 특별한 기업이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제 학생 호반건설 가서 누가 이 질문을 받았대요. 그러니까 네. 전기 기사를 많이 딴 거죠. 그러면 한전은 지원하셨습니까? 안 했다고 했대요. 네. 근데 막 한국사 자격증도 땄고 한전 그 기사 땄고 그럼 100%거든요. 네. 그래서 지원 안 했냐고 하면 이제 안 믿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좀 솔직하게 얘기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은송학생처럼 지원 안 했다고 하면 오히려 더 비난받을 거예요. 그 다른 회사 이름을 너무 이렇게 각인을 시키게 되면 또 면접관이 아까 제가 답변했듯이 반응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사명 관련된 부분들은 좀 노출 안 시켜도 그 이야기가 충분히 전달이 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또 경쟁사 이름을 또 너무 거기서 크게 얘기하면 또 그게 면접관 입장에서는 예기치 않은 변수로 흘러가니까 그런 부분들은 표현에 있어서 좀 주의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자, 이렇게 해서 실전 기출문제까지 함께 했습니다. 지금까지 호반 건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은송 학생 어떤 매력을 느꼈나요? 지금까지 기업을 참 많이 알아봤는데 이 호반 건설의 전략이 저는 굉장히 신선했던 것 같아요. 이 거꾸로 전략이라고 또 현금 확보의 중요성이 얼마나 큰지 알 수 있었습니다. 네. 홍쌤의 꿀팁도 빠질 수 없겠죠. 지금 이제 공채가 한참이거든요. 그리고 아마 처음 공채를 맞이하는 분은 지금 제일 정신이 없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3월 한 20일경 이때 자소서가 또 많이 마감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힘드실 텐데 아셔야 되는 부분은 뭐냐면 자소서를 잘 써야 되죠.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자소서는 이제 레포트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A+ 레포트를 맞을 만큼 자소서를 열심히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레포트는 이 한 장이지, 한 장인데 여러분들이 써야 될 자소서는 한 장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현실적인 그 노력의 배분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끔 가다가 내 기업이 너무나 가고 싶으니까 3일 동안 이 자소서만 이제 붙들게 되면 다른 기업들을 못 쓰게 되거든요,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 사실 방송부는 여러분들이 2월 달에 이미 준비가 되어져 있어야 되는데 아마 아닌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때는 너무 부담감 갖지 마시고 좀 내가 갖고 있는 시간을 어떻게 좀 할애해서 그리고 인적성 시험을 또 4월 달에 봐야 되니까 그 부분을 고려해서 자소서를 또 많이 쓰는 것도 잘 쓰는 것 못지않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 현실적인 균형 감각을 갖고 힘든 3월 시즌을 밤새면서 계속 지속해 걸어가셔야 될 겁니다. 네, 현실적인 균형 감각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호반 건설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뭐 지금 한창 공채 시즌인데 정말 취준생분들 힘 많이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